자, 계속해서 한 11시부터 한 44분 지났는데요. 간신히 지금 초반에 그 분위기, 11시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후장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장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국내에서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다가오는 굵직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굵직한 일정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굵직한 일정이 금리인 건지 실적인 건지 아니면 전쟁 때문인 건지 좀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현재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주말간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또 이제 긴장되는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의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또 이제 오랜만에 121선을 좀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등이 오전에 나왔던 것 대비해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세로 좀 뱉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미증시에 비해서는 반등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증시와 우리나라 간에 약간의 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920선에서 최근 약 한 820선 근처까지 해서 상당히 낙폭이 과대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과매도권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약간의 분기점이 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매매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은 약 한 800선 근처까지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820에서 840 구간, 이 구간이 그래도 바닥 심리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해진 부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정들로 인해서 시장의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시점에 PC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PC 지표는 최근에 상당히 연준에서 강력하게 또 말한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미국 경제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소비 지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최근에 연준이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이번에 나온 PC 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FOMC 그리고 또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와 PPI도 PPI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더 이제 고용 지표나 혹은 PCE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고용이 활발하게 되면서 소비가 많아지게 되고,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은 이제 이 CPI나 PPI보단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PC 지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와 PC 지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어주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가느냐 약간의 또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비둘기적으로 갔다가 매파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비둘기적인 인사들도 최근에는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상반기에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좀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해서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또 스탠스가 바뀌는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들을 좀 대비를 하는 매매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휴일이 굉장히 많죠. 5월 1일 날 또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는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가오는 일정들이 뭐 굵직한 이슈들, 그 다음에 또 뭐 휴일들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이 악재가 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강하게 움직이긴 힘들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장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일정들을 무난하게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될 수가 있는 약간의 분기점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포트를 좀 잘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매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좀 비축해 놓는 시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일정으로 보게 되면은 남은 4월이 다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준비의 시간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 지금 분위기 뭐 계속 이어질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전략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반등 시도를 분명하게는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가 매수의 측면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이 바닥권에 대한 심리는 분명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고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에 대한 부분, 이러한 심리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양극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시장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의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철저하기 전에 선별적인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부터 뭐 PCE 지표,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이제 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또 연달아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또 연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또 이제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투심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체력 자체가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력과 투심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시장에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내가 이 포트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혹시나 이제 이 일정들이 잘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일정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종목들을 조금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급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의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면서 기회비용을 조금은 낭비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결국에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눈에 띄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이전 단기 매물 구간 형성된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또 부딪히는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조금은 한정적이고요. 그렇게 또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즉 결국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완전하게 개별 이슈에 맞추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완전하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바닥 잡은 것 같은데 혹은 그냥 지지받는 것 같은데 라고 매매를 했다가는 혹시나 또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또 순식간에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번 주는 매매에 대한 전략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종목들을 굳이 뭐 매매를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살펴보시되 무언가 뭐 한 섹터군들이 완전하게 주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도는 장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개별 종목 순환 장세가 이번 주에는 펼쳐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 개별 종목 순환 장세에 맞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번 주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포트를 변화시키는 큰 그림, 하지만 매매는 계속해서 이번 주 유효하다라는 얘기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